네, 반갑습니다. 돼지 키움 컨설팅의 이일석입니다. 이번에는 양돈장 환경관리의 이해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의 계절별 기단 변화에 대한 표고요. 우리나라의 주요 기단을 보면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또 적도 기단이 작용을 하고요. 겨울에는 아시다시피 양쯔간과 시베리아 기단이 작용을 많이 합니다. 이 기단이 굉장히 우리 돼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돈플래너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위성 지도를 보고 계신데요. 위쪽이 북쪽, 밑이 남쪽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3개의 농장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3개의 농장이 있는데요. A, B, C 이렇게. 자, 이 3개 농장이 운명이 다 다릅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A 농장은요, 굉장히 첨단 시설로 잘 무장을 하고 있어요. B 농장은 또 그렇게 첨단 시설은 아니고 좀 재래식 농장이긴 합니다. 자, C 농장은 B 농장하고 뭐 비슷한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장으로 봐지는데 어떤 농장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까요? B 농장입니다. 자,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B 농장은요, 북서쪽이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뚫려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여름철에는 남쪽이 뚫려 있기 때문에 보통 남동풍이 많이 작용을 하는 여름철에 바람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서쪽으로 넘어가는 해, 뜨거운 태양열을 빨리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조금 시원한 여건이 조성이 되고요. 겨울에는 또는 환절기에는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그런 차가운 바람, 또 강한 그런 바람을 뒤에 있는 그 산이 잘 커버해 주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그런 실패, 호흡기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줍니다. 그런데 C 농장 같은 경우는요, 여름철에는 태양이 직접 내리쬐는데 서쪽으로 지는 해가 굉장히 오랫동안 농장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그런 차가운 바람을 직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늘 여름철에 수태율이 안 좋고 또 환절기에는 호흡기의 피해가 끊이질 않습니다. A 농장도 C 농장보다는 조금 나은 여건이긴 합니다만은 북쪽이 터져 있고 남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런 지형적인 여건에서 굉장히 불리한 농가는 성적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C 농장 같은 경우는 가장 안 좋은 여건인데요. 주인이 수시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질병의 피해를 끊임없이 받으면서 농장이 돈을 벌지 못하고 부도가 나는 그런 위기를 계속 겪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농장은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위성사진에서도 보시듯이 재래식 돈사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뭐 인치돈사도 있고요. 그렇게 시설이 노후되고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장은 무려 22년 전에 MSI 25도를 달성했던 농장입니다. 와우. 이 좋지 않은 시설 속에서도 22년 전이면은 까마득한 옛날이죠. 그때는 MSI 20도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농가에 속했습니다. 지금은 MSI 20도는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질 못하지만 그 당시는 25도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성적을 이 농장은 일궈냈고요. 그 다음에 근래 수년간 WSR 3,000kg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우수한 농장입니다. 자, 이 농장이 성적이 좋은 이유는 농장주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돼지를 진심으로 키우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이 농장의 그런 지형적인 여건도 한몫을 합니다. 보시면은 여름철에는 바람이 고를 타고 남동쪽에서 시원하게 불어오고요. 또 이 좌측 서쪽 북쪽으로 지는 이 해 태양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일찍 해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 또 이렇게 차가운 북서풍이 부는 것을 다 막아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돈사 외부에 이런 환경, 지형 조건이 굉장히 농장을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 질병이 있다 손 치더라도 빨리 또 지속적으로 안정화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그런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고요. 구글에 들어가서 내 농장의 위치를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앞으로의 어떤 일기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풍향과 풍속,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환절기에는 바람도, 일교차도 굉장히 커지는 만큼 바람의 세기도 세집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에서 어느 정도의 풍속으로 바람이 부는지를 미리 예측해 둔다는 것은 농장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큰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왼쪽에서 바람이 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배기구라든가 입기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어떤 경우는 배기구를 막기도 하고요. 입기구가 터져 있어서 그리로 황소바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외기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앱도 있고요. 어떤 웹사이트 들어가서 내 지역이 바람의 방향이 어떤지, 세기가 어떤지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돈사의 지형뿐만 아니고 주변의 그런 구조, 지형의 구조에 따라서도 많이 이제 환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산이 높으면은 바람이 어디서 부냐에 따라서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기도 하고, 또는 뭐 좀 분지 같은 데는 바람의 영향이 적은 대신 정체가 돼서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의 영향을 한번 우리 농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축사와 돈분장, 또는 비육사와 자돈사, 그리고 뭐 분만사, 어떤 순서로 어떤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바람에 부는 방향이 또 많은 이제 어떤 돈사 간의 방역에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육사부터 자돈사, 분만사 이런 순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은 그런 어떤 오염된 공기가 바로 옆돈사로 이동이 돼서 질병을 또 더 크게 키우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농장의 배치도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창돈사라고 하더라도요, 공기의 어떤 역학관계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돈사가 이렇게 뭐 한 몇 메타 간격으로 붙어 있죠. 그리고 입기구와 배기구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부느냐에 따라서 양압이 작동되는 것과 음압이 작동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람이 직접적으로 맞부딪히는 곳은 양압이 작동이 되고요. 또 돈사를 넘어서 그 반대편 부분은 음압이 형성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의 흐름에 따른 양압과 음압이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알 필요가 있겠고요.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앞에 창문을 약간 열어놓고 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태우실 텐데, 이 담배 연기가 잘 안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뒷문을 약간 열어놓으면은 담배 연기가 굉장히 빠르게 잘 빠져나갑니다. 그게 바로 이게 공기 역학과 관련된 건데, 앞쪽에서 부딪히는 그 운전석이 있는 그 부분의 창문에는요, 약간 음압이 형성이 되고요. 뒤쪽 문을 열어놓으면 거기에는 양압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양쪽 앞뒷문을 약간씩 열어놓으면은 뒤에서 형성된 양압이 앞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운전석 창문 쪽에 음압이 형성돼서 담배 연기가 굉장히 빠르게 잘 빠져나가는 겁니다. 돈사도 바람이 불어올 때 이렇게 바람과 맞닿는 그 방향에서는 음압이 형성되고 뒤쪽으로는 양압이 형성된다. 그래서 우리가 입배기를 우리가 볼 때요, 이런 돈사 바람에 의한 공기 역학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어떤 문제가 농장에서 벌어질지 이런 것들을 원리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술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곳은 어딜까요? A는 식당 내부고요. B는 이제 산속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디서 술을 더 많이 먹게 될까요? 술이 잘 안 취하고 더 많은 술을 먹게 되는 곳. 당연히 B가 되겠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많이 모인 밀폐된 공간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죠. 숲속은 신선한 산소가 많이 공급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이 공급된다는 것은 굉장히 쾌적한 곳이고 머리도 덜 아프고, 그죠? 그래서 술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술도 빨리 깹니다. 자, 사료를 더 많이 먹는 곳은 어딜까요? A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3100ppm이 나오고요. B 돈산은 같은 자돈사인데 700ppm 정도가 나옵니다. 암모니아 가스는 A가 24ppm, B가 2ppm 정도가 나옵니다. 사료를 더 많이 먹게 되는 곳은 당연히 B가 되겠죠. 낮은 농도의 CO2와 낮은 농도의 아모니아 가스가 적은 곳이 더 쾌적한 곳이겠죠. 그러나 이제 이 두 농장을 볼 때 어떤 농장은 비처럼 관리하면은 돼지들이 많이 죽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비가 사료를 더 많이 먹으니까 훨씬 더 돼지가 잘 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농장 사장님마다 이렇게 환경 관리를 달리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경험이죠. B처럼 관리했더니 많이 죽으니까 A처럼 가야 되겠어. 가스가 차도 좀 아늑해야 돼, 따뜻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험의 차이에 갖고 이런 환경 조절도 다 농장마다 다릅니다. 어떤 게 정답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둘 다 어떤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자,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생겨나는 단점을 극복을 하고 장점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돼지를 안전하게 더 잘 키워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돼지는 우리가 온도 컨트롤러에 찍혀 있는 그 온도를 보고 우리 돈사는 28도가 맞아, 아니야 30도가 맞아 라고 이렇게 그런 경험치에 의한 관리를 하는데요. 돼지는 그 온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계 온도 범위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체감 온도가 많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온도 센서에 찍혀 있는 컨트롤에 보이는 그런 온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돼지가 실제로 느끼는 그런 체감 온도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체감 온도는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많이 달라져요. 근데 가장 큰 게 이제 유속이죠. 예를 들어서 0.1m만 새바람이 초당 불어도 4도라는 그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고요. 초당 1.5m로 이제 유속이 생기면은 무려 10도라는 그런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단열 수치라든가 바닥재 상태에 따라서도 재료에 따라서도 이제 체감 온도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교과서에 나오는 온도만 가지고서 관리를 하고 체감 온도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돼지를 절대 잘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우측에 보이는 우측 상단의 이 자돈사는요, 온도가 30도가 넘어가요. 그런데 바닥도 축축하고 돼지들도 되게 안 좋아 보이죠? 체감 온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자돈들이 포개져 있어요. 여름철에 35도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개져 있습니다. 유속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체감 온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돼지의 상태를 보고 돼지들이 체감 온도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이 온습도 측정을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모니터링 한 건데요. 이 빨간 선은 온도 변화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죠. 온도는 대략 한 27도 수준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습도는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어떤 때는 30% 초반밖에 안 되고 어떤 때는 뭐 60, 70%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이제 환절기에 이런 이제 온도는 일정하되 습도 변화가 굉장히 많고 먼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새바람 때문에 이제 호흡기를 많이 앓고 가는 그런 시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 습도도 봐줄 필요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먼지라든가 가스라든가 유속 등등 다양한 면들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만 우리가 환경 관리를 적절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환경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은 며칠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해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 정도로 환경 관리에서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너무나 많고 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돼지 상태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아픈 돼지와 건강한 돼지는 똑같은 체중이라 하더라도 전혀 다르죠. 활동력도 다르고 산소에 대한 요구량도 다릅니다. 그리고 새바람에 대한 적응도조차도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돼지 상태에 따라서 환경 관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악취, 이제 피트 관리. 우리가 피트를 비워라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피트를 비우면은 뭐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피트를 비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바이러스가 피트에서 뭐 튀어 올라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피트에 경화된 분뇨, 고착화된 부패 악취를 끊임없이 내뿜고 있는 이 악취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피트를 비우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나지 않은 그런 쾌적한 환경이라 그러면은 환기를 많이 시키지 않아도 훨씬 더 편안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돼지들이 새바람을 맞지 않고 건조해지지 않고 편안해지는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기 관리가 어렵다 하지만은 이 피트 부분을 우리가 잘 비워주고 관리를 해낸다고 하면은 환경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외기의 풍향, 방향. 외기의 풍향과 풍속에 따라서 아무리 무창돈사를 하더라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강제배기 하는 부분들이 이 외기 영향을 받으면서 뭐 저항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입기구로 바로 직격탄을 만드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단열 수준이죠. 단열이 약한 돈사와 단열이 강한 이런 돈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추운 겨울 또는 아주 더운 여름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향이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새바람이죠. 돼지는 아픈 돼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새바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새바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읽어내야 됩니다. 냉기가 떨어지는 곳은 차단해주고 또 환기 입기 관리를 통해 갖고 이 새바람이 바로 돼지를 직격하는 그런 부분들을 막아줘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제 환기팬인데 이 환기팬이 비싼 메저링 팬 이런 경우는 정확히 환기량을 측정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농장들은 이제 제가 소위 멍텅구리 팬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반 팬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기팬의 성능이라든가 노후 정도, 그다음에 앞에 셔터가 있고 없고, 그다음에 입기구가 뭐 작고 크고에 따라서 이 환기팬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크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측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불합리한 환기 팬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환경 관리를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기량인데요. 뭐 돼지는 이제 작은 돼지들이 전출해서 또 커서 나가죠. 일령에 따라서 체중도 계속 달라지고 환기 요구량도 많이 달라지는데 이 환기량을 처음에 설계할 때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조절 가능하고 또 환기량도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넘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확보가 되게 중요한데 그 시스템이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불합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절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환기에 계속 실패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입기인데 입기는 어떤 환기 관리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입기구의 면적이라든가 뭐 또 입기의 방향, 입기의 형태 이런 것들이 뭐 되게 다양하고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환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배기팬 같은 경우 이제 배기량을 담당하는 배기팬도 어떤 사각지대 없이 그리고 이제 작은 팬부터 중간 큰 팬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 굉장히 살살 돌다 보니까 전혀 환기가 안 되는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큰 팬으로 어느 정도 RPM이 나오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확 환기량이 많아져 가지고서 돼지들이 유속의 피해를 크게 입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 번째는 이제 컨트롤러를 어떻게 잘 설정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제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환기 결과가 크게 달라지죠. 이렇게 다양한 어떤 변수들, 다양한 고려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노하우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 우리 양돈 농가들이 이런 질병 피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원인의 아주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앞으로 계속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내고 정확하게 어떤 원인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나오긴 할 텐데요. 일단 이런 것들 우리가 눈에 좀 보여야죠. 환경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각각에 대한 어떤 환경 요소에 대한 그 숫자로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농장에서 환경 관리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수치로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기구의 어떤 유속을 측정하는 도구, 그 다음에 냉기가 어디서 어떻게 떨어지고 단열이 취약한 곳이 어딘지 이런 열화상 측정 도구, 그 다음에 환기의 흐름, 입기구에서 지금 바람이 어느 정도 세기로 들어가고 있다, 또는 현재 유속이 어디가 정체돼 있고 어디에 유속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한 이런 파티 커튼 같은 거를 설치해서 그 흔들리는 정도, 기울어진 정도를 가지고서 측정을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스 측정 장치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 농장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음압이 되게 중요한 그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음압을 측정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차압계라 그러죠. 돈사 내부와 바깥의 어떤 압력을 차이를 이렇게 측정하는 도구인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런 것들을 설치를 해 놓으면은 수치화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우리 농장의 환경 관리의 어떤 문제점들을 빨리 읽어내고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연막기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좀 체크를 하면서 계절에 따른 어떤 그 변화를 환경 변화를 읽어내는 이런 어떤 환경 관리 수단을 좀 확보를 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적과 싸워서 정확하게 핵심을 갖다 찌르고 이런 실패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양돈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건강한 PSI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